안녕하세요.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결혼 생활을 했다가 결국 파경을 맞이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준비 단계에서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상황에 떠밀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처와 시련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인생이라는 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결국 뭐든지 몸소 닥쳐봐야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정도 연애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제가 3살 연상이었고 동네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30이 넘어서야 이성적인 감정이 싹 터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잘 만나오다가 결혼을 하려고 했고 남친네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랑 둘이 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네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남친보다 연상인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당신이 좋아하는 차분하고 여성적인 성격도 아니래요, 제가 키가 좀 작은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고 제가 미용사로 일을 했는데 제 직업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하나도 부합되는 게 없대요. 자기는 며느리하고 딸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얘기 몇 마디만 해봐도 저랑 안 맞는 게 느껴지신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면전에 대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실 정도로 무례하신 분인데 저라고 어머님이 좋았겠나요? 게다가 결혼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와야 되고 연락도 매일 해야 되고 계절 바뀌면 여행도 가야 된다면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잘하라고 한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남친보다 나이가 많다고 남친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면서 뭐라고 하시고요. 저도 처음에는 결혼할 남친 어머님이시고 어른이시니까 열심히 들어드렸지만 들을수록 너무 기분도 나쁘고 저를 싫어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운 소중한 자식인데 그런 취급 받고 싶지 않았고 또 시어머니 자리가 저러면 결혼해서도 고생문이 열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만나고 나서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남친에게도 솔직히 말했는데 남친은 결혼 전이라 그냥 저러시는 것 뿐이라면서 막상 결혼하고 한 식구 되면 누구보다 잘해주실 거라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러실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남친은 좋았지만 그 어머님 성격이 감당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헤어짐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제가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설마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써봤는데 임신이 맞았습니다. 남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차피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잘 된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 중인데 아이가 생긴 거니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죠. 그때 좀 더 신중하게 깊은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결국 저도 상황에 떠밀려 남친의 설득에 떠밀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친도 좋았고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져 있을 때라서 이런 남자는 또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했고 1년 정도는 남친 혼자 살던 원룸에서 살다가 1년 뒤에 남친이 청약해놨다는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거의 계약금만 내놓은 깡통 청약이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중도금이며 잔금 다 낼 수 있다고 모자란 것만 대출하면 된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가게는 장사가 더 안 됐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이미 내리막길이었다고는 하는데 갈수록 매출도 안 나오고 경쟁 업체에 밀려서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갔죠.
남편은 저보고 미용실에서 일을 오래 했는데 돈 좀 모아둔 거 없느냐고 하는데 저도 그나마 모아둔 건 저희 부모님이 갖고 있던 대출 갚아드렸고 나머지는 결혼할 때 결혼 비용으로 다 썼거든요. 집은 남편이 하는 대신 혼수나 결혼식 비용은 제가 내기로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돈이 어딨느냐고 왜 결혼 전이랑 말이 다르냐 그랬죠. 남편도 자기 사업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뱃속의 아이는 점차 커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대출을 더 내기에는 남편이 이미 갖고 있던 대출도 꽤 돼서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죠. 그러다가 결국은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의 집을 정리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 한다는 말이 어머님 혼자 사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중도금이랑 잔금을 치르재요. 그러면 무리해서 대출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면서요. 그걸 해결 방안이랍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선 당연히 싫죠. 결혼 전부터 어머님하고 부딪혔고 껄끄러운데 같이 살아야 된다뇨. 저는 절대 싫다고 차라리 내 이름으로 대출을 하자고 했는데 남편 사업이 계속 안 좋다 보니 상환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을 상황도 안 됐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크게 도와주실 여력은 안 됐고요. 남편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어차피 아이 낳고 일할 거잖아. 그때 우리 엄마가 애 봐주면 되지. 일부러도 애 때문에 합가해서 사는 집도 많은데. 나 출산하고 1년 정도는 일 안 할 거야. 애 전적으로 돌볼 거라고. 1년 뒤에 말하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 엄마 집 아니고서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처가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처음에 결혼하자고 할 땐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으면서 왜 말이 바뀌어? 청약 됐고 돈 납입하는 것도 문제 없다면서. 집은 자기가 전적으로 해결한다며. 나도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도 속상해.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나요. 이미 결혼은 했고 뱃속의 아이는 자라고 있고 집 문제도 해결해야 했죠. 저는 그럼 기한이라도 정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딱 3년 정도만 살고 그 후에 자기가 돈 열심히 벌어서 엄마 사실 집 구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어리석고 순진했죠. 3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어머님 집을 어떻게 또 사들이며 또 사들인다고 해도 어머님 입장에선 멀쩡히 살던 집 팔아서 돈 줬는데 나가란다고 나가시겠나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어머님에게 집을 팔고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어요. 며느리한테 대접 좀 받고 살자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합가해서 사는 거면 어머님 입장에선 좋으셨겠죠. 그렇게 어머님 댁을 팔고 저는 신혼부터 시어머니와 합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살 거 오해도 풀고 좋은 마음으로 잘 지내보자 마음도 먹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님과의 합가 생활은 최악이었고 스트레스 자체였습니다. 어머님은 깐깐하고 까다로운 분이셨고 잔소리가 많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주변에 친구분들도 별로 없으신지 약속도 별로 없고 잘 나가지도 않으셨어요. 내내 집에만 계셨죠. 잘 맞지 않는 어머님하고 한 집에서 내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할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한창 바쁘고 손이 많이 갈 때인데 아이 육아 문제에 있어서도 사사건건 많이 부딪혔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 주는 거 하나까지도 옆에서 토를 달고 참견을 하시니까 저도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을 자주 느껴야 했죠.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돌보다가 1년 뒤에는 어머님에게 맡기고 다시 일을 해야겠다.
최대한 안 부딪히고 사는 게 답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은 3년 뒤에 어머님 집 구해서 분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거란 걸요. 남편은 본인 가게를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돈은 남은 대출을 갚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난감했죠. 마땅한 스펙이 없어 취업도 힘들 것 같고 실제로도 이력서를 내도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의 지역에 있는 남편의 아는 형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형님은 사원수 15명 정도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남편더러 일자리 줄 테니 와서 일하라고 했던 거죠. 남편 가게도 망했고 취업 자리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만 2시간이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저희 집을 팔고 따라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가 전매 제한이 있어서 3년 동안은 팔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미용사라는 직업이 비교적 이동이 쉬운 직장이라서 따라갈 수 있었는데 집을 팔 수가 없으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남편은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 전세를 하나 구해서 혼자 살기로 했고 저희는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랑만 같이 살게 되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기막힌 상황이 된 거죠. 생각지도 못한 주말 부부로 살게 되었고 거기다가 애 키우면서 시어머니랑은 같이 살아야 되다 보니 처음에 남편이 주말 부부를 제안했을 때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막 그랬는데 남편이 조금만 참아달라며 전매 제한 끝나면 집 정리하고 저보고 내려오랍니다. 어머님하고 분가도 하자고 하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잘 맞지도 않는,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밖에 안 받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육아까지. 남편은 본인 손해보는 짓은 하나도 안 했고 저 혼자 호구자처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은 대화도 오가고 싸움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그 지역에 내려가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어머님도 그때 같이 내려가서 집을 봤는데 집이 너무 작고 볼품 없다면서 우리 아들 이런 데서 혼자 살면서 고생하겠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아휴, 이 작은 데서 생활이나 되겠어? 와이프랑 자식은 널찍한 집에서 편하게 사는데 너는 이런 데서 산다니 애미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열심히 해서 이사해야죠.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나 대학교 자취할 때 살았던 집보다는 훨씬 좋은데 뭐. 아휴, 내 아들만 개고생이네. 저는 그 말을 옆에서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사업 말아먹고 결국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가족을 위해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는 양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족들은 남편 덕에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 그 상황에서 가장 고생인 건 저 아닌가요? 남편도 없이 그 깐깐한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아이 돌보고 일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집이 신축 아파트고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건데 밤낮 없이 잔소리 퍼붓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제가 무슨 호강이고 마음이 편하겠나요? 그런데 어머님은 진심으로 자기 아들만 고생하고 저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1년 만에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주말부부이니만큼 남편은 주말마다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남편이 주로 금요일 저녁에 왔었어요. 와서 주말 지내고 일요일 오후에 본인 사는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그러다가 저도 아이 돌 지나고 나서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자기 아들만 고생시키지 말고
저도 빨리 나가서 일을 하라고 압박을 주시기도 했고 저 역시도 어머님하고 한 집에서 부딪히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는 편이 훨씬 나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직업 특성상 주말이 더 바빴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주말에 와도 저는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한 번씩은 제 평일 휴무날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혼자 사는 집을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원룸에 가면 청소도 좀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놓았죠. 남편은 제가 그렇게 서프라이즈로 오면 초반에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선물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죠. 저도 그런 식으로 남편을 보게 되면 더 반갑고 애틋하고 좋았고요. 그래서 휴무날이 되면 틈틈이 아이를 데리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남편 집에 갔다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아이가 몸이 안 좋은지 고열에 시달리고 엄청 아팠거든요. 놀라서 응급실에 데리고 가보니 돌치레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한 번씩은 겪는다는 고열 증세였죠. 저희 아이가 특별히 어디가 아팠던 건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세돌 전에 한 번씩은 겪는다는 일반적인 성장통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 일을 계기로 저에게 앞으로는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장시간 차를 타니까 무리가 된 거 아니겠냐면서요. 저는 돌치레라고 어떤 아이들이나 겪는 증세라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까지 가게 되니까 남편 말처럼 앞으로는 남편 집에 가는 걸 자중해야겠다 싶었어요. 아무래도 어린아이인데 왕복 4시간 거리를 다니는 건 너무 무리였구나 깨달았거든요. 어머님한테도 크게 혼났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웬만해선 제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도 주말에 집에 오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내려간 초반에는 거의 주말마다 왔다면 1년 지나고 2년 넘어가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도 올까 말까 더라고요. 그마저도 회사에 일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면 건너뛸 때도 많았고요. 남편에게 아이도 보고 싶어 하고 어머님도 보고 싶어 하시니까 웬만하면 주말에는 신경 써서 와주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남편은 제 말에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아, 평일에 쎄 빠지게 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오는 게 쉬운 줄 알아? 상황 봐가면서 오는 건데 그렇게 무작정 오라고 하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오는 게 좀 힘들긴 해도 어머님도 계속 기다리시고. 엄마 핑계 대지 마. 엄마는 나 피곤하면 안 와도 된다고 했어. 우리 우석이 안 보고 싶어? 자주 못 보니까 볼 때마다 쑥쑥 큰다고 그랬잖아. 아, 애도 내 몸이 좀 덜 피곤해야 보고 싶지. 하여튼 내가 알아서 올 테니까 제발 나 좀 쪼우지 마. 내가 뭘 그렇게 쪼았다고 그래. 저는 별말도 안 했는데 남편은 그맘때 저에게 짜증이 몹시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같이 안 사는 대신 통화라도 많이 했다면 이제는 통화도 거의 안 했고 제가 해도 짜증이 반이었어요. 본인 말로는 회사 생활이 힘들고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도 별거 아닌 걸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가 많아서 너무 힘들었죠.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전화로 그렇게 싸우게 되면 푸는 것도 힘들었는데 남편은 어쩔 때 보면 약간 작정한 사람처럼 화를 내고 말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미용실 일하느라 바쁘고 집에 오면 밀린 집안일에 육아해야 되고 또 제가 집에 오면 어머님은 옆에서 조잘조잘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 내내 늘어놓으시고 들어드리기도 힘들었죠.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혼자 쉬기라도 하죠. 저는 집에 와도 실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고 지쳐갔어요. 그리고 전매 제한 시기도 지났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제 집 팔자고 어머님 돈 돌려드리고 우리 돈에 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당신 회사 근처에 작은 집 하나 구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남편 따라 내려갈 의향이 있었고 거기서 미용실 취업을 하든 제 가게를 창업하든 뭐라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집이 좀 있으면 값이 오를 건데 뭐하러 파느냐고 지금처럼 그냥 좀 살고 있으랍니다. 저는 전매 제한 끝나면 판다고 안 했느냐, 언제까지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살 거냐 했는데 그럴수록 남편은 저더러 좀 멀리 보래요. 지금 집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파는 건 바보짓이라면서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미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잖아.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완전 시골이야, 시골. 자기가 도시 생활만 하다가 여기 와서 살 수 있겠어? 무슨 시골이야 거기가. 있을 거 다 있더만. 어쨌든 우리 집 근처에 비해서는 시골 맞잖아. 자기는 좀 갑갑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 그리고 오히려 잘 됐네. 여기는 미용실 너무 많아서 경쟁도 치열한데 거기에 내 샵 열면 장사도 잘 되겠어. 왜 자꾸 집을 팔려고 해? 그냥 좀 이대로 살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저를 못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남편은 이렇게 사는 게 편하지 않느냐는데 그건 혼자 사는 본인 얘기겠죠. 저는 자기 엄마랑 살고 있고 집안일에 육아에 바깥일까지 다 하는데 제가 뭐가 그렇게 편하겠나요? 게다가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남편 얼굴도 보기 힘들고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자꾸 남편이 급고 제가 내려오는 걸 반대하는지도 이상했습니다. 말은 집값을 핑계로 두지만 솔직히 저희 집 근처에 집값이 오를 만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보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지도 모르겠거든요. 남편이 자꾸 이대로 살자고 하니까 저도 짜증이 났죠. 당신 왜 그래? 약속이 너무 다르잖아. 그리고 편하긴 뭐가 자꾸 편하다는 거야? 나는 편할 게 없어. 어머님 성격 당신조차도 버거울 때 많다고 했잖아. 당신도 없이 그런 어머님이랑 사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겠냐고. 당신 같으면 나 없는 데서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 있어? 못하잖아. 아, 그래. 당신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상황이 그렇잖아, 상황이. 무슨 상황? 약속대로 이 집 팔고 어머님 집 구해드리고 나는 당신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되는 건데. 그럼 엄마는 필요할 때 합가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따로 사셔라 팽하는 것밖에 더 돼? 어머님도 당신 계획에 수긍하셨던 거 아니야? 아니야. 실은 앞으로 계속 같이 살자고 했었어. 뭐라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내려온다고 하면 엄마도 여기 따라 내려오실걸? 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동의하에 3년 정도만 같이 살다가 분가하자고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어머님에게 계속 합가해서 같이 살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은 다른 지역 가버리고 저한테 모든 책임을 넘긴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고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그때 기분은 무슨 사기 결혼 당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남편 본인도 자기 엄마 성격 장난 아니라서 감당 안 된다고 해놓고 그 엄마를 저한테 이렇게 떠넘기고 계속 이렇게 살자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이혼까지 떠오를 정도로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자고 전화를 걸었는데 제 전화를 잘 받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고 남편 얼굴을 직접 보고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저희 부모님에게 맡기고 남편네 집에 혼자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제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간다는 얘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서 남편 원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만에 남편의 집에 방문한 저는 들어가자마자 이게 뭐야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남편의 집에는 여자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혼자 쓰는 작은 소파에는 남편의 실내복과 더불어 여자의 파자마가 올려져 있었고 드라이기 옆에는 여자 고데기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화장품들까지도 같이 있었고요. 화장실에도 여성용 폼 클렌저와 화장 지우는 도구들, 머리 집게핀까지 있더라고요. 칫솔도 2개고요. 저는 그것들을 보는데 너무 큰 충격으로 넋이 나갔습니다. 여긴 누가 봐도 남자와 여자 둘이서 같이 사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올 때는 남편과 저, 아이 이렇게 셋이서 찍은 사진 액자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치워버렸더라고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구나. 그 여자가 여기 같이 사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내려오지 말라고 극구 말릴 때 뭔가가 있구나 싶긴 했는데 바람나서 같이 사는 여자가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그럴 위인이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한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넋나간 채로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 멍하게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데 한편으론 아무 생각도 안 들어서 그냥 멍하게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가 지고 나서 삑삑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어떤 여자가 막 웃고 떠들면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같이 장을 본 것 같았죠. 그렇게 들어오다가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보고 그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들 눈에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저승사자처럼 보였겠죠.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같이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에게 달려가서 뺨을 풀스윙으로 때렸어요. 남편은 그 좁은 현관에서 제 손에 뺨을 맞고 신발장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여자더러 도망치라는 겁니다. 무슨 괴물이나 짐승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여자더러 다급하게 도망치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 여자도 놀라서 일단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잡을 생각도 못하고 울면서 남편을 잡아 뜯었습니다. 미쳤느냐고, 저 여자 뭐냐고, 저 여자랑 같이 사느냐고요. 울고불고 악을 썼고 남편은 일단 문 닫고 조용히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원룸 건물이라 방음이 안 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요. 제가 지금 방음이고 뭐고 따지게 생겼나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저를 질질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열받아서 땅을 치고 울었어요. 남편은 한숨 푹푹 쉬면서 전자담배만 피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울다가 남편에게 다시 따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 다 말해봐. 저 여자 뭐야? 같이 살아? 그래서 나더러 내려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막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내려와? 그게 지금 할 말이니? 왜? 내가 말했으면 어쩌게? 전현짐 싹 갖다 버리게? 너 언제부터 이랬어? 너네 엄마 나한테 맡겨놓고 너는 여기서 여자랑 뒹굴고 있었니? 아, 진정 좀 하고. 너 같으면 진정하겠어? 빨리 얘기 안 해? 언제부터야? 전현 뭔데? 어디서 만난 년인데? 제가 당장 얘기하라고 미친 듯이 닥달을 하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너한테 미안하게 됐다. 나도 이런지 진짜 쓰레기 짓이라는 거 다 알아. 아는데 어쩌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됐네. 너도 이런 꼴까지 봤는데 나랑 더 못 살 거고 우리 이쯤에서 그만 살자. 뭐? 그만 살아? 너한테 실망만 줘서 미안해. 남편은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헤어지자고 하려 했던 사람처럼요. 저는 우리 아이는 안 보이냐고 했고 남편 하는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참 미안한데 저 사람도 아이 가졌어. 뭐라고? 그러니 좋게 이혼했으면 좋겠다. 라더니 갑자기 겉옷 챙겨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남편을 잡지도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은 없고 저 혼자 남편 자취방에 우두커니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 싶고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님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애는 어쨌느냐고 소리부터 치시더라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 봐주신다고 겨우 얘기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방에 들어가려는데 본인 밥 안 먹었다고 밥부터 차리래요. 그때가 이미 9시가 다 되어 가는데 밥도 안 드셨다며 밥 차리라는데 그 말에 저도 너무 열이 받고 화가 폭발했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밥도 안 드시냐고 악을 질렀고 어머님은 갑자기 급발진하는 저를 보고 미쳤느냐고 하셨어요. 네, 저 미쳤습니다. 저 지금 어디 갔다 오는 줄 아세요? 오진태, 어머님 아들 집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진택이 거기서 여자랑 살고 있던데요? 뭐? 여자? 네, 여자랑 동거하고 있다고요. 그 여자가 심지어 임신까지 했대요. 어머니, 제가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지금 밥 차리라고요. 제가 어머님 밥 차려드리게 생겼냐고요. 저는 울면서 악을 지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모든 상황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미치겠더라고요.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 남편의 약속을 기다리고 헌신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끝은 이렇게 더러운 배신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고 애 키우고 시어머니랑 같이 부대끼며 살 동안 지는 거기서 여자랑 같이 살고 신혼부부 놀이하면서 희희낙낙 살았다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날 미칠 것 같은 기분으로 잠을 못 이뤘는데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어머님이 나가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첫차 타고 남편한테 가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자기 아들 나무라고 정신 차리라고 뭐라고 하시러 가시는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은 오지 않고 다음날에 오셨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 씻기고 재우고 있는데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보니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마주 앉았는데 저는 솔직히 어머님이 저에게 조금은 미안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바람핀 거고 딴 살림까지 차린 거니까 며느리인 저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대뜸 저한테 한다는 말이 너 경택이랑 많이 싸웠다며 그동안. 그러시는 겁니다. 네? 경택이가 그러던데 원래 너랑 삐그덕거리고 사이 안 좋았다고. 사이 안 좋은 지 꽤 됐다고 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네가 내려간 바로 그 전날에도 30분이나 통화하면서 싸웠다며. 너도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며. 이 집 전매 제한 끝나면 팔고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그년이랑 살려고 그렇게 한 거였잖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경택이 말로는 꼭 그 여자 아니더라도 너랑은 더 못 살겠다 싶었대. 애저녁에 너랑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댄다. 어머님 그게 말이에요? 이제 와서 두 집 살림한 거 저한테 들키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랬다며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고 깨끗이 이혼하고 그리고 그 여자 만나든지 말든지 했어야죠.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개소리.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개소리라 그래? 어머님이 제 심정 대보세요. 더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아휴 정말. 이렇게 억세니까 진태기가 질려한다. 너 남자 너무 질리게 하지 마. 내가 이래서 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나이도 많은데다 성격도 억세 보이고. 어머니, 제가 진짜 억셌으면 어머님이랑 애초에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나랑 사는 게 뭐니 희생이라도 되니? 하는데 저는 정말 어머님이고 뭐고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너도 그 꼴까지 봤는데 어떻게 계속 살아? 그냥 이혼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이지. 어머니, 바람난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더러 그냥 이혼해 주라고요. 제가 왜요? 내가 보니까 그쪽이 인연이야, 우리 경택이랑은. 네? 둘이 잘 어울리고 나이도 경택이보다 8살이나 어리댄다. 인물도 좋고 성격도 순해배고 싹싹하니 여성스럽고 그렇더라. 그 여자 만나셨어요? 그래.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5년 가까이 어머님 모시고 산 건 저예요. 그런데 저는 나가라고 하시고 그 여자는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은 최소한의 의리도 없으세요? 너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 못할 말 구별은 좀 해라. 어머님이야말로요. 저한테 이혼해달라고요. 싫어요. 절대 싫어요. 누구 맘대로요. 남자 마음 떠났는데 붙잡고 산다고 별 뾰족한 수 있니? 그럼 마음 떠났다고 하면 덥석 이혼해줘야 하나요? 그게 부부인가요? 아휴, 한마디도 안 지지. 내가 이래서. 저도 어머님 좋아서 같이 산 거 아니에요. 뭐가 어째? 어머님과 제가 고성이 오가자 자던 아이가 깼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잠에서 깬 아이가 왜 우냐고 하는데 대답도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님하고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집안일도 더 이상 안 했습니다. 어머님 밥도 안 차려드렸어요. 아이도 그냥 어린이집 보내고 하원할 때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지내면서도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맞나 싶다가도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싶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달라졌죠. 저는 설령 이혼은 안 해도 상간소송은 할 거라고 남편에게 카톡 보냈습니다. 사실 증거가 따로 없어서 어떻게 할 순 없었지만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낸 저녁 어머님이 저에게 얘기 좀 하자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 집 팔 거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5천만 원 떼주신답니다. 대신 소송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이혼 안 하고 상간소송만 할 거라고 했고 어머님은 저보고 지독하다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혼 안 한다고 하니까 얼마 뒤 어머님은 1억 줄 테니 협의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집이 막 비싼 집이 아니기에 그중 1억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준다는 뜻이긴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보고 혼인기간 다 해봤자 5년도 안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1억이나 준다는 건 정말 많이 주는 거라고 생색을 내는데 어이가 없어서 필요 없고 이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남편보다 어머님이 더 나서서 이혼을 요구하는 꼴이었습니다. 남편의 부탁이 있었을 거고 그 상간녀도 임신을 하고 있으니 빨리 저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자꾸 저를 설득하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남편이랑 이혼하는 건지 어머님이랑 이혼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죠. 저는 어머님에게 참 너무하신다며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혼 요구하고 싶으시냐고 했습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더군요.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솔직히 얘기하자. 너도 나랑 사는 거 좋지 않았겠지만 나도 그래. 결혼 초반부터 누누이 말했지만 나는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냐 하면 상세하게 말은 못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낌이라는 게 있어. 나는 너랑 별로 안 맞고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고 짐작했던 것 같다. 결국 가족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 가족 인연 어머님 아들이 바람 펴서 끊지 않았나요? 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어머님이랑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여튼 우리 아들도 잘못한 거 맞고 너한테 당연히 미안한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1억이나 주면서 부탁하는 거잖아. 혼인기간이 길지도 않은데 이 정도면 너 손해보는 거 아니다. 어머님도 솔직하게 말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그래.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애 딸린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살림 차린 여잔데 그런 여자가 제정신이에요? 진택 씨보다 어린 나이? 예쁘장한 얼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는 느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야. 솔직히 해도 네 말 맞다나. 애 있는 유부남 꼬득인 거면 잘한 거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진택이가 워낙 좋아하고 나도 나쁘지 않다. 그 여자는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든다 그거세요? 어머님의 그 느낌이라는 게? 그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어찌됐든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고생했고 이런 것보다 본인 마음에 드는 새 며느리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럼 이 집 팔고 저 1억 주고 이혼하고 그리고 어머님은 내려가실 거예요? 그럴 생각이다. 집 판 돈으로 거기서 집 하나 구해서 진택이랑 같이 살아야지. 그 여자도 그렇게 한대요? 당연한 거 아니야? 진택이가 말했겠지. 저는 정말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나하고 저희 아이만 빠져주면 된다 그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너무 지치고 진절머리 나서 그냥 1억 받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싶었어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열이 뻗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꾹꾹 눌러왔던 게 터지는 기분이요. 그래서 저는 충동적으로 남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는 남편 회사에 같이 다니는 여자였거든요. 그렇게 회사를 찾아갔는데 공교롭게 회사 입구에서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도 제가 회사로 쳐들어가려는 걸 보고 몹시 놀랐죠. 저는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 여자도 회사에서 개망신 당하긴 싫었는지 잔말 않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근처 카페에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너무 어려 보였고 또 인상은 순해 보였어요. 이런 순진하게 생긴 여자가 정말 내 남편이랑 놀아난 여자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임신 몇 개월이에요? 4개월 정도요. 그 여자는 제가 해코지라도 할 것 같았는지 자기 배를 감싸더라고요. 나이도 8살이나 어리던데 유부남이랑 만나고 그러는 거 부모님도 아세요? 그 여자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그쪽 면상 제대로 보려고 왔어요. 남한테 눈물 흘리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거 명심하고 사세요. 그 여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찾아오기 전까진 이 여자 머리채라도 잡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마주하고 나니 아무 생각 안 들고 그저 이 상황이 피곤하기만 하더라고요. 갑자기 엄청 지치는 겁니다. 내가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 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나 싶고요.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가려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니 오진택 엄마, 성격 장난 아니거든? 맞추고 살려면 너도 꽤나 고생하겠다. 그리고 일어나려는데 그 여자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왜 맞춰요? 뭐? 같이 안 살 건데 제가 왜 맞추냐고요. 그게 뭔 소리야? 우리 집 팔고 여기서 아파트 구한다는데? 거기서 다 같이 산다며. 근데 그 여자는 순한 얼굴로 어정쩡하게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저 진택 오빠 어머님하고 같이 살 생각 없어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뭐하러 시어머니랑 합가를 하나요? 고생문 뻔한데. 네가 안 산다고 해도 오진택이 오빠가 먼저 그럴 일 없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저도 만약 그렇게 되면 안 참을 거예요.
집 한도는 받아도 같이 살 생각 전혀 없는데. 그러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뭐라 더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하러 시어머니를 위해 이 여자한테 따지고 들겠나요? 저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자리를 떴어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며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합가하는 줄 알던데 시어머니 혼자 김칫국 마셨구나 싶더라고요. 정작 아들과 상간녀는 시어머니 돈만 빼먹고 같이 살 생각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생각하니 어이없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또 제 앞에서 당차게 합가 안 한다는 걸 보니까 군소리 없이 한간 제가 떠올라서 씁쓸하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감정이 들었죠. 그 후 저는 1억 받고 이혼에 협의를 했습니다. 아이도 제가 키우기로 했고 따로 협의할 부분이 없었기에 한 달의 숙려 기간만 끝내고 바로 끝을 냈어요. 그 이혼 과정이 참 허무하고 이러려고 결혼 생활 내내 참고 버텼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혼 과정에서 받은 1억은 통장에 잘 넣어두고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냈습니다. 여전히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이혼하고 두어 달 뒤 전 시모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받지 말까 하다가 뭘까 싶어서 받았는데 전 시모가 화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나다! 네, 그런데요. 너 진택이랑 그 여자 다니는 회사 이름이랑 위치 좀 나한테 보내다오. 네? 내가 이름은 예전에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위치도 정확히 어딘지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묻지도 않는데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이 집 한 돈 달라고 거기서 새 아파트 구할 거라고 해서 줬더니 돈만 받고 잠수를 탔다. 잠수요? 그래 놓고 진택이 원래 살던 그 거지 같은 원룸에 나더러 살래. 이것들이 정말 그 망할년이 진택이 꼬드겨서 나랑 못 살겠다고 한 모양인데 그년도 가만 안 둘 거고 아들 새끼도 가만 안 둬. 거기 어디냐? 그 여자가 절대 합가 안 할 거라고 했던 말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전 시모는 제대로 팽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과 그토록 마음에 든다던 새 며느리한테도 제대로 배신 당한 거였죠. 저는 냉큼 문자로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주소도 보낼 테니 택시에다 얘기해서 데려다 달라고 하라고 했죠. 그리고 문자로 남편 다니는 회사명과 주소까지 같이 보냈습니다. 전 시모가 열받아서 당장이라도 찾아갈 기세던데 직접 못 보게 된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나중에서야 남편이랑도 아는 겹 지인으로부터 남편의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전 시모는 저한테 연락처 받고 정말 그 길로 아들 다니는 회사 쳐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가서 생 난리치고 전 남편과 그 상간녀 머리채까지 잡았대요. 너네가 내 돈만 빼먹고 나를 팽하냐고, 니들이 인간이냐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게다가 그 상간녀는 어머님한테 심하게 밀쳐지는 바람에 뱃속에 있는 아이 유산까지 했답니다. 이미 임신 주수가 상당했는데 그런 식으로 유산을 한 거라서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과 그 여자는 회사 소문 다 나서 거의 잘리듯이 그만뒀고 남편과 전 시모 사이도 완전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전 시모는 돈 내놓으라고 아들 상대로 소송도 건다고 했다는데 정말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말 엉망진창 풍비박산이 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나한테 도움되는 행동을 하셨네 였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배신당해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저는 손 안 대고 복수하고 코푼 격이었으니까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누가 모자 사이 아니랄까봐 똑같은 것 같아요. 본인 상황 이해하고 희생해줬는데 고마운 거 하나도 없이 배신 때린 남편이나 어쨌든 합가해서 일하고 아이 키우며 열심히 살아준 며느리 배신하는데 더 발벗고 나선 어머님이나 둘 다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서로 배신하고 그 모양이 된 거겠지만요.
이혼의 과정도 힘들고 마음의 상처도 정말 컸지만 의리도 없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도 없는 그 사람들하고 인연을 끄는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인연. 애초에 첫 단추를 안 끼우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이미 잘못 채운 걸 끝까지 잘못 채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중간에서부터 풀고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채우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은 재혼 생각 눈꼽만치도 없지만 나중에 아이가 좀 크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의리가 있고 남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